네, 안녕하세요.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을 보시면요. 퍼스트 솔라 그리고 빅베어 AI에서 각각 수익이 나서 4%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뉴스앤 차트 시간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폭등을 한번 해줬죠. 그래서 뭐 폭등이라고 하지만 이전까지 빠진 게 원체 크게 빠져가지고 뭐 사실 뭐 오른 것 같지도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태를 한번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이 마무리되던 그 4월 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때서부터 다른 종목들은 모조리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거의 2배 이상 간 주식도 많아요. 하지만은 이제 UNH, 유나이티드 헬스만 급전직하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연간 수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30달러에서 26달러로. 그래서 이날 하루에만 수백 개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20%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날이죠. 이날 20% 빠지고 그 다음 날도 6%가 빠졌습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했다라고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반등이 나오질 않았죠. 반등이 나오질 않고 그대로 더 빠져버렸죠.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개파락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최악의 4월, 5월을 보내고서 좀 횡보를 하다가 또 이제 마지막 21선을 하향 이탈을 하면서 또 쭉 빠졌죠. 그래서 이제 600, 전고점 600에서 이제 절반 이상,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그런 이제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4월 중에 낙주 매매를 한다고 들어갔다면은 상당한 후유증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4월 달 이때. 그래서 웬 떡이냐 하고 이제 400달러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을 경험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이 실적 관련된 거, 가이던스 관련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EO인 브라이언 톰슨이 살해를 당했죠. 12월 초에, 작년 12월 초에. 그리고 이것이 건강보험사와의 거래에 불만을 가진 미국인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라는 거죠.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에는 법무부가 불필요한 의료 코드를 사용한 메디케어 청구 관행에 대해서 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투자사들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지옥의 계단식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끝난 게 아니죠. 약가 인하를 위해 미국의 약가 협상 중개자들을 배제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CEO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수차례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악재란 악재는 다 두드러 맞고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그 이후에도 이제 수많은 목표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결국에는 500, 600 가던 목표가가 300달러까지 수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반전이 일어났죠. 8월 15일이었죠. 마이클 버리,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그다음에 데이비드 테퍼, 그다음에 워렌 버핏 등이 대거 매수에 나섰다는 뉴스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금요일 날 급등을 해줬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웨일 위즈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명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마이클 버리고요. 그다음에 벅시어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이죠. 그다음에 어팔루사 여기가 이제 데이비드 테퍼죠. 그래서 뭐 이제 지분을 매수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참고로 보시면은 벅시어 해서웨이가 0.5% UNH 0.5%를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켓 밸류로 보시면 15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벅시어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0.6%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어팔루사 데이비 테퍼죠. 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1%로 대거 지금 비중을 늘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죠. 버핏이 샀다. 그렇다면 나도 사도 될까라는 거죠.
아마 요거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거 인제 다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여서 저의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한번 써 봤으니깐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낙주의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시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나친 과매도 구간에서의 단기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이 이 낙주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낙주 매매를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저평가가 됐다. 가격이 싸져 있다. 이제 요런 인제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저평가인지 아니면 올바른 평가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UNH 가격이 떨어진 것이 올바른 평가, 즉 본질 가치의 수렴한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악재 자체가 아까 그 이전 장에서 보셨듯이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돼 가지고 이런 반등이 나왔다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악재 자체가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나 월봉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제 쭉 상승하던 그 일방적인 어떤 상승이죠. 그것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굉장히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야 된다.' 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인제 장투를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낙주 매매 또는 저가 매수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죠. 요거 인제 수익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낙주는 저가 매수는 평균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야지만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주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한 일정 수익률 그건 인제 시장 평균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걸 넘어서야지만 내가 리스크를 안고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런 일련의 악재들이 지금 묻어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주 시 일봉 한 개당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일봉당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뭐 힘스애너스, 빅베어, 그다음에 세일포스, UNH. 그래서 요 네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다 과거에 한번 개파락이 나왔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개파락이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 주가 회복이 있었느냐 고걸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힘스애너스나 빅베어 AI는 중소형주에 속하고요. 그리고 세일포스나 UNH, 유나이티드 헬스는 초대형주에 속하죠. 그래서 단기라는 건 한 1-2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한 한 달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또 장기라면은 한 달 이상 뭐 두세 달 요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일봉 하나당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요. 힘스나 빅베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봉 하나당 크게 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뭐 서너 개만 뜨면은 뭐 20-30% 요렇게 주가가 회복이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많이 수익률에서 밀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중기, 장기로 갈수록 그 일봉 하나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47 정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상승장에서의 나스닥 지수, 지수하고 거의 비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수익을 냈다. 초과 수익을 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형주의 경우 단기 일 주일을 넘어서면 하루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건 인제 하루 이틀 반짝했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이후에 횡보를 하거나 그냥 박스 안에 갇히거나 이런 케이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래도 오르는 게 어디냐. 이렇게 오르면은 나는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엔비디아처럼 정배열상 일방형 상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쪼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더라도 엔비디아처럼 모든 게 다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고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펀더멘털이 많이 훼손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인제 골병이 든 상태에서 약간 기운을 차린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회복을 하려면 한 치료 후에 6 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심하면서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요양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시사가 나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질환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요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들이 언제 또 불씨가 돼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가 하락 그리고 상승은 그 자체로 등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주가 흐름의 어떤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월봉상 보셨듯이 추세가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재가 있으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악재가 있으면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제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UNH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제 이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고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미래의 악재를 자꾸 유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과거의 악재, 그다음에 사고를 자꾸 상기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투자자들이 불안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도 단축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매물을 뚫기가 힘들어져요. 매물을 뚫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자꾸 매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인제 하락 파동이 좀 강해지고요. 그게 또 인제 연속이 되면 실제로 추가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어떤 등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이클 버리 뭐 버핏 등이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인제 잠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한 3시 반 정도 새벽 3시 반 정도 됐는데요.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장대 양봉은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제 올라온 것을 갭상승을 본다면은 뭐 장대 양봉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제 십자 캔들이 2개 나왔다고 봤을 때는 이 이전 매물과의 어떤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론을 내자면은 기다림에 익숙지 않다면은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낫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보험주 같은 그런 성격의 주식을 좋아한다면은 2주 정도만 달려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지금 현재 1차 상승 후에 인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지점은 아마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MA 120이 373 정도 돼 있는데 아마 360 후반 정도, 360 후반 정도 가게 되면은 에 중후반 정도 가게 되면 아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고 정도까지 가는데 한 1-2주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예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보험주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사 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은 요런 수익률 같은 거를 잘 계산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횡보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열강에서 인제 들어오던 사람들도 어차피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뉴스 앤 차트 시간으로 최근에 가장 핫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